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 현재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9월 24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법원의 정치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 사법부를 불신하는 조롱거리로 타락한 것,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법원의 정치화, 국민의 조롱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8월 20일 금요일 오전 한 8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여간 저에게는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올리기만 올리면은 0.1초도 안 돼서 광고 거절, 부적합 땅 때려버립니다. 글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참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종말로 향해 가고 있구나. 빅데이터가 앞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알림, 구독, 좋아요, 원의 댓글 많이 힘이 되시니까 좀 그래 주시면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이 되니까는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대법원장의 법원의 정치화 비판 판사, 법원이 정치화된다는 것을 비판한 판사가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이러면서 지명할 때에 김대기 대통령 실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법관이다. 이러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분은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민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서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의 정치화를 비판하던 이런 판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제목이 나오기를 정권 편들기, 포퓰리즘 인사, 판결 지체, 이래서 김명수 6년에 무너진 사법부, 이걸 바로 세울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식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평론은 뻔하죠. 여당에서는 이균용 반듯한 모범법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더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관이라면 법대로 해야 되죠, 그죠? 딴 거 없어요. 법관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법대로만 하세요. 딴 거 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말이 많지. 응?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이런 소속의 법관들만 중용을 하고 얘기했더만은 재판도 지체하고 자기 편은 봐주고 아닌 사람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롱거리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헌법 103조에 뭐라고 그러느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당연하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하는데 우리 법 연구원은 자기들끼리 뭐 국제임금법 연구원 자기들끼리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헌법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근데 여기 좀 애매하게 양심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 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관의 개인의 신념이에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저이다,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양심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나 신념이라고, 나는 우리법 연구회라고, 국제임금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법을 다루는 대법원장님, 검찰청장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참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꼭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이 저는 이재명 씨를 예를 들고 우리 서민들을 한번 예를 들고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대로 이거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재명 씨가 혐의받고 있는 게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혐의가 많은 지도자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지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혐의가 많고 이래도 아직까지, 그죠? 안 잡혀, 쉽게 말하면 안 잡혀 들어가요. 처벌을 안 받아요. 교도소에 안 들어갔어요. 흔히 말하는 국립 호텔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 일반 서민이 지금 이재명 씨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은 서민들은 안 잡혀 들어갔을까요? 서민들이라면 안 잡혀 들어갔을까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안 잡혀 들어갔을까요? 저는 들어가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 보세요. 어쩌다가 뭐 깜빡해가지고 교통법규 하나 신호만 위반해도 범칙금 내야 되죠. 그죠? 안 내고 빼일 방법이 없죠. 중대한 협의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도 끄떡 없어요. 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만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법관을 바로 봐주겠으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양심껏. 우리 법관님들. 그 참 무시무시한 법관님들. 이게 법대로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박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이면 유죄. 돈이 없으면 그죠. 그걸 바꾸면 뭐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권력 없으면은 유죄.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도 법관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참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이런 거는 좀 우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님, 대법원장 대법관 좀 바로 세워주세요. 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법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잠깐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면은 이거는 물론 뭐 기도하고 낭만치 말라는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몇 가지게 뭔데?
국민들, 뭐 시민들, 너까지 게 뭐인데 하는 그런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부가 와서 자꾸 내 의락을 해주십시오, 자꾸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우한다는 얘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서민도, 국민들도 안 무섭고, 그런데 딱 하나 뭐 귀찮은 게 뭐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매일 찾아와서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는 아이고 원한을 풀어줘 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 재판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다 우리 그러죠, 그죠? 불의한, 바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개우한다는 얘기가 하나님도 국민들도 위해서 아니고 이 가부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세상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누가 오라고 그런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재림 심판 때는 뭐라고요? 네 행위록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한 그대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할 겁니다. 이때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재벌 총수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못 사는 우리 서민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100%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법은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래 막 빽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런다 손 치더라도 이 행위록에 기록한 재림 심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좀 뭔가 생각이 안 달라집니다. 대통령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김명수 법원장도 대법원장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도 달라져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달라야 되고 종북 잡발들도 달라야 되고 우파들도 좀 달라야 됩니다. 이걸 못 피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를 뭡니까? 눈물도 한숨도 뭐도 아무것도 그야말로 정의롭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다. 인류의 역사되면. 그런데 좀 돈깨나 있고 한 법관 이 인간들 아마나 모르면 몰라도 김명수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보죠. 예수 믿으면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어요. 종북 잡발들 예수 안 믿어지고 어때요? 그러나 이것은 못 피해갈 겁니다. 이것은 못 피해갈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100% 내가 향한 행위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조금 자세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합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대법원장 아닙니까? 제발 헌법과 법률대로 헌법 103조에 기록된 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그대로만 해주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그대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존경의 대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게 바로 법원이구나.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이 우리 대법원장이구나.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얘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그럽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박정희 시대처럼 뭐 종교 분리니 뭐니 굴복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이따위 또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부로 나서니까 하나님이 정한 바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했다면 대부분장은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대부분을 운영해야 돼?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요렇게 안 하고 아이고 뭐 굴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굴복해라 또 이따위 있었다고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재림 심판을 하셔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을 거냐 천국으로 보낼 거냐 결정을 할 거다 이 말이야. 정말 우리 국민들 악용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 되어주시고 그대로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는 그런 우리 법관들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바로 세우고 이런 날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듯하게 한번 세워보는 그런 초석을 세워주시는 우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님, 대법원장 되시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